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오늘은 2월 8일 화요일이고요. 뉴스부터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 확진자의 방역 체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는 10일부터 이 재택치료자 가운데 고위험군만 방역당국의 관리를 받게 되는데요. 60세 이상 고령층과 먹는 치료제 처방을 받는 기저질환자가 그 대상입니다. 나머지 60세 미만 무증상 경증 재택 환자는 스스로 건강 상태를 체크해야 하는데요. 저위험군은 사실상 독감과 비슷하게 치료를 받고 고위험군 환자에 집중하겠다는 겁니다. 방역당국의 동선 추적 역시 생략됩니다. 어제부터 모든 확진자는 본인의 동선과 접촉자를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직접 기입하고 있고요. 위성 확인, 위치 확인 시스템 GPS를 통한 재택치료자의 위치 추적도 중단됐습니다. 한편 가족 등 밀접 접촉자의 자가격리도 대폭 축소합니다. 확진자의 동거 가족이 접종 완료자면 자가격리를 하지 않고요. 미접종자여도 14일이던 격리 기간을 일주일로 줄입니다. K방역의 핵심이었던 격리와 추적의 생략, 그리고 50대 이하 알아서 하는 방역이 오미크론에 맞선 정부 대책의 핵심입니다. 경남 양산시의 한 어린이집에서 교육교사가 13개월 어린아이를 발로 밀어서 아이의 앞니 3개가 부러졌습니다. CCTV에 찍힌 학대 정황은 더 있었습니다. 이 보육교사는 아이를 거칠게 눕힌 뒤에 양손으로 뺨을 툭툭 때리고 신발로 얼굴을 때리기도 했습니다. 부모들이 확인한 학대 의심 정황만 160건 정도, 피해 아동 6명은 범행 당시 생후 7개월부터 14개월까지의 영아였습니다. 하지만 가해 교사는 아이 혼자 놀다 다쳤다는 변명뿐이었습니다. 부모들은 해당 어린이집이 CCTV 열람조차 제대로 협조하지 않았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경찰은 50대 보육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하고 학대가 더 있는지 조사 중이고요. 어린이집은 현재 회원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광주 아파트 붕괴 현장에서 5번째 실종자가 수습됐습니다. 지난 11일 붕괴 사고로 실종된 작업자가 어제 27층 거실 바닥에서 발견됐습니다. 이로써 붕괴 사고 실종자 6명 중 5명이 수습된 건데요. 구조당국은 지난 1일 26층 안방에서 발견된 마지막 매몰자 수습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가족들은 모든 희생자가 수습되면 각자 장례를 치르고 합동 분향소를 차릴 계획입니다. 한편 이 붕괴한 아파트 시행사인 현대산업개발이 아이파크 로고를 꽃무늬 스티커로 가린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실종자 수색이 끝나지도 않은 이 상황에서 회사 이미지 관리에만 신경을 쓰는 게 아니냐는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로나19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7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35,286명으로 누적 확진자 수는 104만 4천여 명입니다. 한편 코로나19 백신 전국 1차 접종자는 전날보다 약 453명이 늘어나서 총 4,468만여 명으로 넘어섰고요. 2차 접종자는 4,411만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또한 3차 추가 접종자는 2,817만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이어서 날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낮부터는 예년 기온을 웃돌면서 극심했던 추위가 한풀 꺾이겠습니다. 또 전국 대부분 지역의 하늘 표정 대체로 맑겠고요. 대기질도 비교적 양호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오늘 기온 보시면요. 오늘 아침 최저 기온 영하 12도에서 0도, 한낮 최고 기온은 3도에서 10도 선이 예상됩니다. 다만 이 서울과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으니까요. 화재 사고 나지 않도록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2월 8일 화요일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네, 먼저 닥터스 걱정 말아요 그대 시간입니다. 오늘은 신사의 품격을 보여주는 분을 만나실 수 있을 텐데요. 네. 80대 가까운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멋지게 젊은이 못지않은
드레스 코드를 보여주시는 분이에요. 네, 동네에서도 알아주는 멋쟁이라고 하시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멋지게 차려입고 외출하기를 좋아하시는 이 신사분께 문제가 하나 생겼다고 합니다. 어떤 문제일까요? 화면으로 보시죠. Ooh, yeah, look on, yeah. Yeah, I came in with a saw. Ooh, yeah, I came in with a saw. Yeah, bitch, I play red raw. 자타공인 일중면 최고 멋쟁이 이성호 씨. 이웃집 사람 아줌마들 그러더라고. 아유 아저씨 맨날 멋쟁이야 이래. 여보, 내 농코트 어디 갔어? 신사의 품격은 곧 의상. 오빠는 심박쟁이야 뭐 오빠는 심술쟁이야 뭐난 몰라 패션의 정석을 보여주는 성호 씨의 스타일링. 내가 깔끔하게 해주지 않고 다니면은 욕먹는다 그래서 신사의 품격, 성호 씨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경기도 안성시의 한 농촌 마을. 아침부터 진수성찬이 차려집니다. 아저씨 거기 기대고 이런 거 다 잡숴요. 이거 갈비. 살뜰히 남편을 챙기는 아내. 자랑할 게 차고 넘칩니다. 할아버지들 또래보다 덜 먹은 젊은 사람도 있는데 그 중에서도 당신 입고 다니는 게 보면은 질나 멋쟁이요. 노부부의 아침 식탁은 오늘도 화기애애합니다. 외출 준비를 하는 성호 씨. 뭘 입고 하지? 성호 씨는 옷 하나를 골라도 절대 대충이 없습니다. 뭐 찾으러 다녀요? 아, 그냥 다니는 기차. 다 잘 있어요? 있어. 드디어 마음에 드는 옷을 찾았습니다. 튀지 않으면서도 중후한 노년의 멋이 살아있는 패션. 그 활용 정점은 바로 이 옷을 멋지게 소화해낼 수 있는 성호 씨 본인이겠죠? 누가 찾아왔네요? 아이고. 잘 있었어요? 누구예요? 우리 큰 손자요. 우리 장손. 네, 안녕하세요. 근데 남들 기다리고 있는 거지. 손자. 너 오늘 어디 좋은 데 갈래는가? 할머니 안 가고? 난 못 가지 멀리나 갔다 와. 갔다 올게요. 오늘 갔다 와. 네. 난 집 볼게. 네. 쉬고 계세요. 뭐 했어요? 점심 드셨어요? 성호 씨 아침부터 한껏 차려입고 대체 어딜 가는 걸까요? 도착한 곳은 아니 여기 마트 아닌가요? 동네 마트를 한 번 가도 대충 차려입고 나서는 법이 없다는 성호 씨. 할아버님 원래 저렇게 멋쟁이세요? 맞아요. 맨날 막 코트만 입고 다니고 목도리를 꼭 해요. 보면은 어디 갈 때마다. 손주 이쁜 손주가 있는데 같이 이쁘게 하고 다녀야지. 그래야지 그것도 이제 차이가 지면 안 되잖아. 애지중지하는 고양이 간식도 고르는데요. 따로 담아. 네? 따로 담으라고. 그거는. 왜요? 아예 할머니가 또 이런 거 사다 준다고 뭐라 그러니까. 따로 담아. 신사의 007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그래. 다른 것 때문에 또 이제 나도 내
신사도 아내의 잔소리는 무서운가 봐요. 내가 안 챙기면 또 누가 챙겨줘? 자고로 신사라면 동물에게도 무한한 사랑을 베푸는 법. 옳지. 아내의 눈을 피해 오늘도 고양이 간식 배달 작전 대성공입니다. 성훈 씨가 밤잠을 이루질 못합니다. 간만에 외출이 힘들었던 걸까요? 할머니. 여기 있다. 아 이렇게 보니까 여기가 아픈 데가 튀어나왔네 여기가. 요즘 들어 성훈 씨의 허리 상태가 심상치 않습니다. 세잖아요? 네, 그렇게 괜찮아? 2년 전부터 아프기 시작한 허리. 최근 갑자기 통증이 심해지기 시작했는데요. 마사지를 해도 그때뿐입니다. 사진도 찍어보고 자꾸 그래가지고 대수순전이 허리를 어떻게 해서 곤치야지. 오랜 곤치야지. 나이도 먹으면 못 곤쳐요. 그래. 모양도 엄청 내시던 양반인데 옷도 많이 줄고 갈아입는 횟수가 많이 줄었어요. 그리고 자꾸 돌아다니고 그래야 할 텐데 그런 거 보면 안 됐어. 요즘 신사의 패션과는 영 맞지 않는 복대를 착용하기 시작한 성원 씨.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이걸 해야지 여기 허리가 받쳐가지고 좀 이게 든든해지 허리가 좀 덜 아프고. 복대 안 차면 허리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지 뭐 이렇게. 이렇게 돼. 허리를 똑바로 세우고 걷는 게 점점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피곤해. 다음 날 이른 아침부터 텃밭 정리에 나선 성호 씨. 나를 갓 심은 건데 이거 지금 이제 못 쓰니까도 다 뽑아 정리하는 거예요. 요즘은 조금만 몸을 움직여도 금방 허리에 무리가 오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을 손에서 놓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안 하면 그게 없지 누가 해요? 할머니가 하면 되는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허리 통증을 더 이상은 견딜 수 없어 결국 성호 씨가 병원을 찾았습니다. 통증의 정확한 원인을 찾기 위해 각종 정밀 검사가 이어졌는데요. 갑자기 이렇게 허리가 안 좋아진 이유가 뭘까요? 상태가 안 좋아서 지금 5번하고 꼬리뼈 1번 사이에 지나가는 신경이 여기가 이렇게 많이 좀 좁아져 계세요. 원래 이제 신경이 이렇게 공간이 넓어야 되는데 많이 좁아져 계셔서 척추관 협착증이랑 신경공 협착증이 같이 계신 거예요. 난생 처음 들어보는 병명. 대체 성호 씨의 허리는 어떤 상태인 걸까요? 내가 이제 내시경으로 다 되면 그냥 금방 하라 그러겠는데 위에는 밑에는 이제 피를 박는 수술이라 생각보다 심각한 성호 씨의 허리 상태. 제가 올려볼게요. 자, 근데 이제 한 군데만 그러신 게 아니고 밑에 오목걸이 맨날 내 뒷바라지만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 게 다 미안해지. 성호 씨는 신사의 품격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네, 오늘은 건강한 100세 인생을 도와드리는 화요일입니다. 함께 해주실 행운쌤 김혜선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믿고 보는 행운쌤 개그우먼 김혜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또 김정은 식품영양 박사, 배우상 한의학 박사, 전재 가정의학과 전문의 자리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오늘은 어떤 얘기로 건강 챙길지 주제 영상 보시겠습니다.
야, 오늘의 주제입니다. 건강 시한폭탄 뱃살 근육 채워 빼자. 야, 시한폭탄 나왔어요. 그렇죠. 네. 무시무시합니다. 근육 채워서 뺍니다. 근데 이게 뱃살이 언제인지 모르게 이게 차곡차곡 쌓이다가요. 네. 어느 틈엔가 팍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팍 퍼지는 거예요. 아유. 근데 저희 아버지 맨날 뱃살의 인격이라고 그렇게도 강조하시더라고요. 이거 숙명이고 맞아요. 뱃살의 인격이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배에 적당한 지방이 있는 것은 정상이고요. 적당한 지방 같은 경우는 몸을 보호시켜주고 또 단열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과유불급이라고 하잖아요. 배에 너무 많은 뱃살 같은 경우는요, 건강을 해칠 수 있고 고혈압이라든지 당뇨병 같은 만성 질환을 유발할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네, 뭐든지 적당한 건 좋은데 뱃살 역시도 넘치면 문제가 될 수 있다. 요건데요. 그런데 빼야 되는 뱃살이 또 따로 있다면서 이건 어떤 얘기인가요? 네, 크게 뱃살은요, 크게 두 가지로 나뉘거든요. 우리가 여기 만지시면은 다 잡히는 피부 바로 아래에 있는 네. 피하 지방이 있고요. 하나는 뱃속 깊숙한 곳, 내장 지방을 둘러싸고 있는 내장 지방으로 나뉩니다. 사실 지방이라고 하면 다 안 좋은 것 같은데 내장 지방, 피하 지방 둘 중에 어떤 게 더 나쁜 건가요? 네, 피하 지방과 내장 지방 중에는요, 건강에 더 유해한 것은요, 내장 지방입니다. 내장 지방 같은 경우에는요, 뭐 간이나 췌장 이런 내장들을 둘러싸고 있는 지방이기 때문에 우리 피하 지방보다는 더 우리 뱃속에 깊은 곳에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더 유해한 뱃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내장 지방은 이제 혈당을 올리는 인슐린에 대한, 그러니까 혈당을 조절하는 인슐린에 대한 저항성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인슐린 저항성이 계속 높아지게 되면은요, 결국은 혈당을 올리게 되고 이것을 계속 방치하다 보면은 2형 당뇨병에 대한 유병률을 올리게 됩니다. 네. 그뿐만 아니라요, 이 내장 지방은 전신 염증을 유발해서 다양한 질병을 유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장 지방이 많게 되면요, 대사질환이라든지 또 각종 암에 의해서 사망할 확률이 높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네, 뱃살이 피하 지방과 내장 지방으로 나뉘기도 하지만 또 뱃살의 유형이 다르대요. 그래서 그 유형에 따라서 뭐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이나 관리법도 다르다고요. 네, 맞습니다. 뱃살의 유형이 사실 몇 가지가 있거든요. 완경후의 여성이라면요, 사실 윗배와 아랫배가 다 나오게 되고 뱃살이 이제 배꼽 주변으로 울룩불룩하게 좀 만져지게 되잖아요. 이 울룩불룩한 뱃살이요,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대부분의 이제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뱃살 자체가 이제 울룩불룩하잖아요. 네. 그게 가장 나쁘다는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젊었을 때는요, 피하 지방 때문에요, 배꼽 아래, 이제 아랫배만 볼록하게 네네.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완경 후에는요, 우리가 내장 지방을 억제해주는 에스트로겐이라는 호르몬이 있는데 그 호르몬의 양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은 내장 지방의 양이 올라가게 되면서 결국은 윗배까지 나오게 되는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이런 내장 지방은요, 결국은 대사증후군의 위험도 올리게 되고 심내혈관 질환의 위험도 올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고 또 우리 피하 지방, 원래 있던 피하 지방은요, 하체에 있는 근골격계 질환의 위험도 결국은 올리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윗배부터 불룩 나온 중년 남성의 경우도 흔하게 볼 수 있는데요. 나이가 들게 되면 이 내장 지방을 억제하는 또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내장 사이의 지방세포는 혈액 속으로 쉽게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고혈압이라든지 심장병 또 심내혈관 질환 같은 경우를 쉽게 유발할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똥배 있잖아요. 네네. 똥배는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네, 아랫배만 이렇게 살짝 나온 거를 똥배라고 부르죠. 똥배 같은 경우에는 뭐 건강에는 크게 뭐 영향을 끼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아랫배가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 피하 지방이 쌓이기 시작하는 단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피하 지방은 내장 지방에 비해서 건강에 그렇게 큰 악영향은 없다면 네. 정말 아랫배가 이렇게 나온 거는 좀 봐줄만 한 거 아니에요? 괜찮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네, 그렇죠. 아랫배가 살짝 나온 거는 건강에는 크게 뭐 영향이 없다 하더라도요. 일단은 우리가 자세를 한번 이렇게 구부정하게 해보시면은 아랫배가 더 나오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세가 구부정하면은 배에 힘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또 아랫배가 더 나오게 되고요. 자세 하나만 교정을 해서 배에 딱 힘을 주면은 아랫배가 이렇게 볼록 나온 것을 어느 정도는 또 교정을 할 수 있으니까요. 좀 자세를 흐트러지지 않게 아랫배 힘을 딱 주고 앉는 것도 또 똥배를 좀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생도 자세. 아랫배 힘 딱 주고, 그렇죠? 이렇게 하면 힘이 들어가네. 그렇죠. 자세 하나만으로. 우리 이제 자세를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고 방송해야겠어요. 방송 시작할 때 이렇게 되는데 끝날 때 이래요. 꼭 그래요. 근데
근데 저희가 앞서 주제에서 이 뱃살을 근육을 채워서 빼자라고 설명을 했는데 이게 지방을 빼야지 왜 근육을 채우는 거예요? 우리가 중년이 되면 유난하게 배가 나오는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지방 자체가 복부에 재배치되면서요. 근육이 노화로 인해서 빠진 자리를 채우기 때문입니다. 근육으로 채우기도 부족한데 지방으로 채우고 있었네요. 그죠? 맞습니다. 이렇게 근육이 있던 자리를 채우는 지방을요. 근간지방이라고 합니다. 이 근간지방이 생기게 되면 대사질환은 물론요.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할 확률도 높아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원래 근육이 있던 자리에 다시 근육을 채우면 지방은 자연스럽게 빠지게 되고 그럼 복부 비만도 해결할 수 있겠는데요? 네, 맞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게다가 복부에 근육을 채워야 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바로 척추와 관절을 보호하기 위해서인데요. 우리가 바로 흔히 코어라고 부르는 이 근육이 바로 이 복부 안쪽에 있는 속근육입니다. 이 속근육은요, 우리 몸의 중심인 척추와 복부 골반에 위치하고 있는 속근육을 말하는 거고요. 이런 몸의 중심인 척추를 받쳐서 곧은 자세를 유지하고요. 내장을 보호하는 근육이거든요. 우리 몸에서 사실 가장 중요한 근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뱃살이 몸의 중심을 잡아주는 그 기둥 역할을 하는데 뱃살 채워지게 되면 균형이 다 무너질 것 같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이 복부 안쪽에 있는 복사근이라고 하는 것과 복직근은요. 몸을 좌우로 비틀 때 이럴 때 척추와 골반을 고정시켜주는 역할을 하고요. 또 옆구리 쪽에 복행근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것은 척추를 코르셋처럼 다 감싸주어서 안정화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요, 복부 위쪽에 자리 잡은 횡견근막이라고 있는데요. 이 횡견근막은 심장과 폐를 아래로 내려오지 않도록 지지를 해주는 지붕 역할을 하게 되고요. 또 아래쪽 내장기관을 붙잡아서 지지해주는 위로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횡견근막의 탄성이 떨어지게 되면은 장기가 처지기 때문에 탄력이 떨어지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축과 그렇게 이제 떨어지면서 복부가 또 비대해지는 거죠. 그리고 이 횡견근막 같은 경우에는요,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면서도 호흡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거 복부 비만이 오면 혈관 질환도 문제인데 이 복부가 지방으로 채워지면서 힘이 빠지고 이러니까 이 척추나 골반에도 영향을 미쳐서 사람이 그냥 이렇게 흐물흐물해지네. 그러니까 여기만 이게 출렁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거야. 그렇죠. 중심을 놓치게 되는 맞아요. 거죠. 그래서 근육 충전이 굉장히 시급한데요. 그런데 오늘 이 주제에 대해서 아주 관심이 많으신 분이 있어서 이 자리에 또 모셔봤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연세보다 훨씬 젊어 보이시는데 더 건강해지고 싶다고 저희 행복한 집에 찾아오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은 아직도 꼿꼿해요. 걸을 때 보면 이게 아니야. 이게 딱 돼요. 중심이 있죠. 이 원조 섹시스타, 원조 미녀, 원조 몸짱 배우 김영자 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와. 어서 오세요. 뻣뻣하게 걷는. 아니 들어오실 때도 보면 이렇게 딱 하는데 그렇죠. 오늘은 또 이렇게 해서 나비처럼 이렇게 살랑살랑 봄바람처럼 들어왔어요. 인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영자입니다. 저 올해도 건강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잘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올해로 데뷔 53주년이세요. 정말 대단하시네. 근데 사실 지금도 굉장히 아름다우시지만 20대 시절 사진 보니까 저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준비가 되어 있을 텐데 굉장히 화제가 됐었거든요. 한번 볼까요? 와. 그 막 젊은 에너지와 그죠? 너무 이쁘시다. 이건 언제입니까? 저거요. 20대, 20대. 이거는 30대? 30대. 네. 영화의 한 장면 같네요. 이것도 20대 후반? 너무 예쁘세요. 아니 하나같이 의상들이 굉장히 색감 자체가 화려합니다. 아니 그리고 저 좀 도발적이네. 그죠, 눈빛이 다르죠. 패션 감각이 정말 남다르신 것 같아요. 세상에. 그때 유행의 선두주자 아니셨어요? 네. 그게요. 예전에 우리 때만 해도 그 의상이라는 게 청바지 하나도 사기 굉장히 힘이 들었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누가 청바지 하나 동네에서 입었다 그러면 어머 저 바지 봐 그러고 막 사람들이 구경하던 시절인데 정말 청바지를 살라고 찾아 그 남대문 시장 가서
쑤셔가지고서는 겨우 하나 사잖아요. 사고 나면은 그걸 가지고서 밤새도록 이제 양잿물에다 담궈요. 담궈갖고 물 색깔을 빼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막 해서 입던 시절이니까 잡지책을 보고서는, 이대로 내가 입고 싶고 이대로 하고 싶은데 어디 가서 옷을 살 데가 없어요. 우리나라가 그 당시에 이제 전쟁 일어난 지 얼마 안 돼 갖고 하던 시절이기 때문에 70년대 초반, 60년대 말 요 당시에. 그래가지고 막 이태원에 가면은 미군들이 있잖아요. 지금도 있지만은 거기 가면 미군들이 입던 옷들도 있어요. 그럼 거기 가서 멀리 막 골라서 옷을 하나 사가지고 딱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옷이에요. 그럼 밤새도록 이런데 막 줄이고 내 마음 막 꼬매갖고 그래갖고 입으면 이제 막 딱 그렇게 입어갖고 딱 입으면 어머 너 그 옷 어디서 샀니? 그러고서 막 사람들이 물어보고 따라다니고 이랬던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외국 잡지책 같은데 모델들 입는 거 보고 따라하고 막 그랬던 시절이죠. 근데 아무리 사실 예쁜 옷을 맞춰 입었다 해도 몸매나 이 태가 안 예쁘면 이게 살질 않는데 진짜 그 태가 군살 하나 없으시더라고요. 사진 보니까. 예전에 그 당시에는 이제 많이 먹지를 못해서 이렇게 이제 살이 빠지다 보니까 여기 막 왕자도 새겨지고 막 골근도 생기고 그랬는데 지금은 먹을 게 너무 많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먹을 게 없어서 그래서 이런 뼈다귀가 나오고 막 보니까 좀 늘씬해도 그 당시에 좀 키가 컸어요. 좀 다 조그만 사람들이 많았는데 남자들도 왜 이렇게 작은 사람이 많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유난히 컸어요. 커가지고서 키 좀 줄였으면 막 이러고 옷을 입고 다니면 오태가 그렇게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입어보면 오태가 나서 어머 너 모델해라 뭐 배우해라 막 이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서구형 미녀. 그리고 그때는 달력 미녀들이 항상 달력에 보면 이렇게 해서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제가 이제 7월, 8월 달 달력은 도맡아서 했어요. 7, 8월 몸매가 되니까. 수영복 입고. 그래서 이제 군인들한테 인기가 좋아요. 7, 8월 달만 되면 달력 딱 뜯으면 내가 수영복 입고 딱 군인들이 그렇게 좋아했다. 그러니까 데뷔하고 바로 영화면 영화, 광고면 광고 막 들어온 거죠. 데뷔하고 이제 교육기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육기간이 끝나고 나서 이제 그 당시에는 엑스트라를 해야 돼요. 그 역할을 하려면은. 그래서 차츰차츰 스텝 바이 스텝으로 딱 하는데 저는 유난히 등치가 좀 있고 이 몸매가 되다 보니까 CF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때 좀 돈을 좀 만졌죠. 그래서 CF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영화도 많이 하고요. 그때 돈을 좀 만져주셨다는데 그 돈 다 어디 간 거예요? 지금까지 잘 묻어놨죠. 그러셨어. 부자시네. 근데 또 이효리 씨하고 망고 자매라고 그러던데 그건 무슨 얘기예요? 제가요 70년대에 망고라는 과일 있잖아요. 그 망고를 주스를 만들어 갖고 하는 그 광고가 있었어요. 근데 70년대 초반이니까 망고씨 그래서 망고를 했는데 선전이 나가기가 무섭게 길거리 지나가면 망고 지나간다. 사람들이 너무 망고를 많이 찾다 보니까 난 막 수집어 갖고 이래 갖고 굉장히 화제가 됐댔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세월이 지나서 이효리 씨가 90년대인가 언젠가 망고씨를 하니까 어머 그 망고가 그 망고야 그래 갖고서는 망고자매. 그래서 망고자매도 유명했지만 사실 원조 비키니 요정으로도 유명하셨잖아요. 그래 7, 8월에 나오는. 그렇죠. 달력이 그거를. 달력이 세상에. 나 언제 찍어보나. 아니 근데 그때 허리가 23, 24 이랬어요? 네. 22, 23. 개미허리네. 지금 생각하니까 어머 정말 저럴 때가 있었나. 정말 이게 없어요. 어쩌면 저렇게 허리가 가늘었나 싶은데 지금은 조금 넘어갔죠. 근데 몸매도 좋고 지금 사진 보시면 건강미가 넘치잖아요. 근데 건강에 빨간불이 켜졌던 네, 제가 10년 전에 교통사고가 나고 굉장히 심하게 다쳤어요. 다리를. 두 다리를 다 절단이 돼가지고 고생을 많이 했죠. 그래서 지금도 조금 예전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많이 나아졌죠. 사고 후유증이 만만치 않을 텐데 그래도 다행이네요. 지금 괜찮으시면. 그 당시에 이제 드라마 하다가 갑자기 그래가지고요.
드라마가 한 달 남겨놓고 1일 연속극이 었는데 어머니가 갑자기 없어져가지고 뭐 제주도에 여행 갔는데 교통사고 나서 어머니가 못 오신다 막 이렇게 대본을 고쳐가지고 그래가지고 한 달 동안 있었는데 참 힘들었어요 그때. 실제였네 교통사고 난 게. 그리고 네. 사고 나고 운동을 못하면 오늘 주제인 뭐 뱃살도 그렇고요. 몸이 갑자기 막 불어나잖아요. 누워 있으니까요 움직이질 못하잖아요. 네. 움직이질 못하니까 아무래도 뱃살뿐이 아니라 먹지도 못해요. 잘 먹지도 못해요. 누워서 먹어야 되고 근육이 많이 빠지더라고요. 저는 네. 이제 골격은 좋은 것 같은데 근육이 좀 그래도 튼실했거든요. 예. 워낙에. 네, 네, 근육이 쫙쫙 빠지는 것 같더라고요. 아, 오늘 잘 오셨어요. 네. 김영자 씨를 위한 맞춤 특급 처방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네. 자, 처방을 드리기 전에 이제 간단한 진단이 좀 필요해서 저희가 김영자 씨의 일상을 한번 따라가 봤습니다.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우월한 자태로 어디서든 시선을 사로잡는 그녀. 완벽한 S라인을 지닌 미녀 스타들의 몸매 관리 비결은 바로 필라테스인데요. 탄탄한 보디라인을 만들 수 있는 이곳에서 오늘도 열심히 운동하며 구슬땀을 흘리는 미녀 스타가 있었으니 그녀는 바로 안녕하세요. 김영자예요. 오늘의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탄탄한 연기력과 우아한 외모를 지닌 중견 배우. 원조 미녀 스타로도 유명한 배우 김형자 씨인데요.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날씬한 몸매의 비결이 바로 이거였군요. 맞죠? 이 정도 갖고 관리한다 그러면 안 되죠. 제가 젊은 시절에는 그냥 막 진짜로 건강미가 넘쳤어요. 참 앞서 같은 것 같아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다른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붙은 수영복도 못 입고 막 여기 막 주름치마 같은 거 입고 그랬는데 저는 그때 그냥 비키니를 과감하게 입었었죠. 그럼 막 사람들 다쳐도 수영장에 가서 걸어가면 전부 다 눈들이 이렇게 돌아갔어. 사실 그녀가 이렇게 열심히 운동을 하게 된 건 10년 전 겪은 사고 때문인데요. 에어백이 터졌는데 내가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돌렸는데 이 다리를 들은 것 같아요. 다리에서 양쪽 다리에 막 이만했댔어요. 그거 빼고 수술 5번 했죠. 사고 이후에 뭐 좀 일상생활에 좀 불편했던 적이 있었나요? 양쪽 다리를 다 못 쓰니까 불편할 정도가 아니죠. 엄청나게 불편했죠. 병원에 얼마나 오래 있었는데 1년 이상 재활하고 수술하고 뭐 이러면서 굉장히 많이 힘들었어요. 건강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관리를 소홀히 하지 않는 그녀. 잠깐 누워보실게요. 네. 집에 있는 수건으로 이 양쪽 끝에를 한번 잡아보실게요. 왼쪽 다리를 살짝 올리셔서 발바닥만 살짝 걸쳐주시는 거세요. 네, 좋아요. 무릎이 어느 정도 펴신 상태에서 목은 내리시고 그냥 이 다리를 손으로 당기시면 되세요. 쭉 이런 식으로. 허벅지 뒤에 있는 근육, 허벅지 뒤에 있는 근육 좀 자극 오시죠? 네네. 네네. 언젠가는 고질적인 다리 통증에서 벗어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힘들어도 꿋꿋이 참고 운동을 이어나가는 형자 씨. 힘드시죠? 네. 어깨가 쫙 펴진 것 같아요. 네. 어우, 시원하네요. 개운하실 거예요. 네. 근데 선생님, 잠깐만 제가 맛있는 것 좀 드릴게. 어차. 이거 좀 한번 잡아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근육이 없어가지고요. 요즘 근육 늘리기 운동을 하는데. 짠! 아유. 아유, 근육을 돋기 위해서 제가 먹는 거예요. 운동 후에는 꼭 먹어야 되는 필수. 하지만 아무리 좋은 식품도 운동과 함께 병행해야 진가를 발휘하는 법. 형자 씨의 운동은 그 후로도 한참 동안 계속 됐는데요. 그렇게 모처럼 땀을 흘리고 상쾌하게 시작하는 오후. 아이고, 엄마 왔어요. 올라갔어요.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힘들다. 아이고, 힘들어. 얘는요, 우리 집에 온 지 1년 됐는데요. 이제 1살인데요.
어떻게 말을 안 듣는지 몰라요. 얘 때문에 내가. 얘는요, 우리 몽실이래요. 아유, 지금 개판이에요. 개판이래요. 자, 이제. 여기가 내가 좋아하는 공간인데 와서 실적에도 여기서 쉬거든요. 얘네들이 그냥 다 해집어 놔가지고 이거 봐. 누가 넣고 같이 앉아있지. 미쳐요. 쟤 때문에 내가. 정성껏 가꾼 식물들이 테라스에 한가득. 싱그러운 느낌이 물씬 풍기는 김형자의 싱글 하우스. 그녀의 타고난 감각은 집안 곳곳에서도 속속들이 엿볼 수 있었는데요. 그걸로만 드시는 거예요? 재료가 너무 단촐한가요? 배달 음식을 시켜 먹는데 시켜 먹는 거는 좀 그렇더라고요. 배달 음식은 쓰레기가 많아서 싫다. 대신 집에서 먹는 음식은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는다. 먹고 싶은 재료를 양껏 준비해서 정성껏 음식으로 만드는 김형자. 오늘은 열심히 운동도 했겠다. 단백질을 보충할 수 있는 식단으로 푸짐하게 준비했는데요. 양이 되게 작으세요. 이거 은근히 많아요. 하루에 2끼 먹거든요. 근데 점심 먹는 날은 조금 먹어요. 대신 저는 아침을 많이 먹어요. 자신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파악하고 실천하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지름길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김형자. 오랜 시간 동안 연기도 건강도 꾸준히 이어올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이런 현명함 덕분이겠죠. 준비 운동. 바쁘다 바빠. 한시도 쉬지 않는 김형자의 건강한 하루. 뱃살이 빠져야지. 아무리 운동을 해도 배가 살이 찌면은 무릎 관절에도 안 좋죠. 모든 만병의 근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이 뱃살을 좀 빼려고. 정말 온 국민이 다 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너무 많잖아요. 왜? 건강을 잃은 모든 걸 다 잃어버리니까 건강이 최고.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된다. 아니, 집안에서도 평소 생활이 관리네요. 그죠. 그리고 참 혼자 잘 노세요. 잘 노는 게요. 강아지가 있다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맨 강아지하고 움직여야 되니까 움직임이 많아져요. 자, 지금도 이제 집안에서 그 근육을 채우기 위한 갖가지 아까 뭐 네, 말 타는 말도 동작도 타고. 하고 막 했잖아요. 네. 근데 멀쩡하게 있는 근육이 왜 자꾸 나이가 들면 빠지는 거예요? 네, 근육 같은 경우는 보통 30세 전후로 해서 감소하게 됩니다. 노화의 현상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질환 자체가 없다 하더라도 30대부터는 근육이 줄어들게 되는데요. 제가 화면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함께 보시면서 설명 들으시죠. 네. 사진을 보시게 되면 왼쪽에 근육이 꽉 찬 다리 같은 경우는 20세의 다리예요. 그런데 나이를 먹으면서 점점 빠지면서 60세 이후의 다리는요. 60대, 20대에 비해서 거의 절반 이상이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다음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네. 왼쪽 같은 경우는 왼쪽 팔 근육 같은 경우는 전상 근육이고요. 오른쪽 근육은 근감소가 진행된 근육이거든요. 육안으로 봐도 확연한 차이를 느끼실 수 있죠. 네. 아, 이렇게 근육을 빠진 자리에 지방이 차게 되는 거. 그렇죠. 네. 그러면서 또 배로 갔을 때는 뱃살이 위험한 건데.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더 위험한 뱃살이 맞춰라! 일 텐데. 자, 첫 번째, 아침 안 먹는 사람의 뱃살. 두 번째,
나이가 들어서 나온 뱃살, 세 번째 마른 사람의 뱃살, 네 번째 완경기 여성의 뱃살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위험한 뱃살은 뭘까요? 가장 위험하다고 하는 제가 겪는 거로는 마른 사람의 뱃살이 아닐까 싶어요. 말랐는데 배만 뻘쩍 나온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 보면서도 저 사람 왜 저럴까 하는 생각이 들고 아침 안 먹는 사람 뱃살은 그것도 조금 위험하긴 한 것 같아요. 아침을 많이 먹어야 되는 것 같은데. 나이 들어서 나온 뱃살 이거는 그냥 다들 어쩔 그러니까. 수 없어요. 나이 들면 노화현상이고. 완경기 여성의 뱃살도 왠지 위험할 것 같은데요, 저는. 아닌가? 여자는 다 완경기 있잖아. 그럼 다 뱃살이 나와요. 아니 그렇다 말랐는데 배만 뻘록 나오면 그건 흉해요. 보기도 흉하지만 저게 제일 위험할 것 같은 느낌. 뭘까요? 제가 보기에는 작가분들이 문제를 너무 잘 내셨고요. 사실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김영태 선생님이 너무 잘 맞추셨고요. 정답은 마른 사람의 뱃살이 맞습니다. 가장 위험한 뱃살이 맞고요. 사실은 겉보기에는 굉장히 마르셨는데요. 유독 배만 나왔다. 이러신 분들은요. 마른 비만을 의심하셔야 됩니다. 이런 분들은요. 자신의 체중에 비해서요. 근육량은 작고 지방량은 많은 걸 의심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런 마른 비만은요. 사실은 일반 비만처럼 겉보기에 막 드러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일반 비만인 분들보다요. 성인병의 위험도 더 높아지고 심내혈관 질환의 위험도 더 높고 그리고 뇌졸중 같은 것들도 더 많이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셔야 됩니다. 네, 마른 사람의 뱃살이 더 위험하다 기억해둬야 될 것 같은데 선생님이 약간 그런 케이스라면서요? 아니요. 저보다도 우리 언니가 저 나이가 들었는데 말랐거든요. 근데 뱃살이 나왔는데 지하철을 타거나 버스를 타고 아유 이쪽으로 앉으세요 해서 네 몇 개월이세요? 이런데 아이 가졌는 줄 알고 나이 드신 분인데 그러니까 그만큼 말랐는데 배만 볼록하니까 임신했는 줄 알고 앉으라고 자리를 양보했다고 근데 저런 사람이 굉장히 위험한 거를 제가 느껴봤기 때문에 마른 사람이 위험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제 그것도 지방이 채워진 건데 근육이 있어야 되는 자리에 지방이 채워지고 그러면 아무래도 허리가 굽고 걸음걸이도 좀 이렇게 어설퍼지고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가뜩이나 나이가 드시면서 뼈도 약해지는 어르신들의 경우에는요. 근육까지 감소하시게 되면요. 아까 이재용 아나운서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세도 흐트러지게 되고요. 각종 관절 통증에도 시달릴 수가 있는데 그게 무게 중심이 흐트러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허리가 아파서 병원에 가면요. 의사 선생님이 척추를 감싸고 있는 근육을 강화시키면 통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근육의 종류에 대해서 좀 아실 필요가 있는데요. 붉은 색깔을 띠는 적색근이 있고요. 또 흰색을 띠는 백색근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적색근 같은 경우는 모세혈관 분포가 많고 혈액 공급이 많이 되기 때문에 적색, 붉은 색깔을 좀 띠는 것이고요. 백색근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모세혈관이 적기 때문에 하얗게 보이게 됩니다. 네. 선생님, 근데 이 적색근과 백색근이요. 하는 역할도 다르다고 들었어요. 맞습니다. 이 적색근 같은 경우는 우리 몸의 중심부를 유지하고요. 자세를 유지하는 형태의 근육이기 때문에 자세 유지 근력도 할 수 있고요. 백색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운동을 할 때 펌핑하는 근육으로 높은 강도의 순간적인 힘을 낼 때 사용하는 근육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 있는 자세에서요. 자세를 잡아주고 오랫동안 힘을 딱 지탱해주는 근육이 바로 적색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적색근이 단단하게 채워지지 못하고 그 사이사이에 만약에 지방이 끼게 된다면요. 우리 몸속의 코어가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코어가 흔들린다. 이거는 그러면 체형이 틀어진다.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자세를 잡아주고 근육을 맞춰주는 이런 적색근이 부족하게 되면요. 당연히 체형이 틀어지고 흔들리게 돼서 각종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나이 드신 분들 중에서요. 균형을 잘 못 맞추는 분들은 이런 중심을 잡아주는 적색근이 약해졌다는 신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백색근 같은 경우에는요. 순간적으로 힘을 내는 근육이기 때문에 물건을 들 때 예전보다 힘이 많이 드신다. 뛰는 것이 힘들다. 계단을 올리고 나면 쉽게 지친다. 이런 증상이 있다라고 하면 백색근이 조금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증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백색근 같은 경우에는요. 50대 이후가 되면 점차 줄어들기 때문에 꾸준하게 관리를 하셔야 되죠. 아니 저는 근육에 컬러가 있다는 것도 흥미로운데 그게 적색근, 백색근 이러잖아요. 그럼 내 몸에 적색근, 백색근이 어느 정도 있는지 그걸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습니까? 그 방법은 이제 근육은 행운쌤. 행운쌤은 근육.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무대로 나와주시고요.
세팅 빨리빨리 해주세요. 좋아요.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도 나가요. 저희도 나가야 될 것 같아요. 나가시고요. 저기 우리 선생님도 함께 네. 잡아주시면 됩니다. 먼저 제가 테스트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할 건데요. 간단하게 시범 시청자 여러분들도 보시면서 함께 따라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의자에 먼저 편하게 앉아주세요. 앉아서. 앉은 상태에서 양쪽 팔을 크로스해서 어깨를 잡아주세요. 자, 잡아주신 상태에서 자,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바로 순간적인 힘을 이용해서 일어날 건데요. 무릎은 다 딱 펴주시고 그리고 빨리 앉아주시고 올라가시고 무릎 다 펴주셔야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다시 앉아주시면 됩니다. 자, 중요한 거는 이제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걸 30초에 몇 개를 하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미몸 일으키기가 중요하네. 맞습니다. 횟수를 측정할 건데요. 자, 이걸로 근력 테스트 가능합니다.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걸로. 제가 방금 앉았다 일어났죠? 네. 균형이 흔들리지 않도록 코어를 잡아주는 것이 바로 적세 근육이고요. 그리고 순간적인 힘을 이용해서 이 파워 근육이라고 하죠. 일어났을 때 그 근육을 바로 우리가 백세 근육이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를 한 번에 맞습니다. 한 번에 테스트하는 동작이고요. 네. 자, 누구부터 해요? 이거 1등은 뭐가 좋은 거예요? 1등 하면은 제가 먼저 축하를 드리고요. 진심으로 담아서 축하를 드릴 거고 상황에서 운동을 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거. 이 30초 안에 내가 몇 개를 해야 되냐? 자, 보시면 30대에서 40대 같은 경우는 남성분은 27개에서 29개, 여성분은 24개에서 25개고요. 그 다음에 50대에서 60대는 24개에서 25개, 여성분 21에서 24개. 24개. 자, 마지막으로 70대 24개? 같은 경우는 남성분은 23개 이하, 여성은 20개 이하가 되겠습니다. 네, 이 안에 30초 동안 해야 되는 횟수예요. 아니, 제가 25개 어떻게 해요? 제가 봤을 때 N씨. 네. 아, 정말 서운한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해볼까요? 저희가 네. 아무리 그래도 1년 동안 행군생과 함께 그렇죠. 운동을 하셨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한번 해볼게요. 요거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네, A씨가 네. 지금 30대죠. 우리 A씨 과연 30초 동안에 몇 개를 할지 우리 재용 MC님이 네. 30초 한번 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준비. 저. 시작. 자, 하나, 좋아요. 둘, 무릎 펴고. 셋, 딱 펴고, 셋. 넷, 좋았어. 잘하고 있어. 다섯, 여섯, 숨소리 거칠어져서 벌써 일곱, 여덟, 좋았어. 아홉, 열, 일어나. 여덟,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일곱, 좋았어. 열일곱, 좋아요. 열여덟, 열아홉, 스물하나, 잘한다.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스물여섯, 스물일곱, 아, 그럼 학교이네, 학교. 네? 와. 1년 동안 보람이 있어. 좋아요. 네. 운동은 꾸준히 하면 이렇게 늡니다. 그럼 보셨어요? 이게 바로 기적이라는 거예요. 우리 AMC가 그 어려운 걸 또 해냅니다. 자, 그럼 김혜연 26개 저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선생님. 아우, 원조 어떡해. PT가 누군지 보여주세요. 아니, 근데. 선생님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유. 선생님은 지금 70대이시죠? 네. 근데 교통사고 이후로 무릎이 좀. 그러니까 너무 무릎이. 무리하지 마세요. 네네. 무리하지 마시고. 빨리. 마시고 네. 이하만 해주시면 됩니다. 네. 자, 무리하지 마세요. 무릎은 살짝 편하게. 준비. 자, 30초 한 번 더 재주시고요. 네. 네. 자, 잠시만요. 자, 우리 ANMC 몇 개 있었죠? 하나, 합격했기 둘, 때문에. 셋, 넷. 좋아요. 다섯. 잘하고 계세요. 안정적이에요, 굉장히. 너무 안정적이에요. 일곱, 여덟, 아홉. 좋아요. 열. 7개 남았어요. 일어나. 잘하시네요. 와, 이제 꽤 안정적입니다. 역시 꾸준히 관리하는 비결이 있습니다. 오. 열셋. 16, 열일곱. 17. 와, 18. 이미 끝났어. 세상에, 나 오늘 혼자 운동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너무 잘했어. 최고야. 와, 내가 바로 18개. 원조 비키니 여신이야. 아주 잘했습니다. 최고였어. 믿고 보는 우리 재용이 MC님. 아유, 잘하시겠죠. 말해 뭐합니까? 내가 우리 안될것 선생님 같다. 잘하셨고요. 말해 뭐예요? 자, 준비되셨죠? 네. 시작. 자, 하나, 둘, 둘, 빠르다. 셋, 넷, 다섯, 여섯, 빨라요. 일곱, 아우, 여덟, 역시. 아홉, 의자 없는 거 맞아요? 열, 맞죠? 왜 이렇게 빠른 거야? 열셋, 좋아요. 의자가 밀려요, 지금. 열다섯, 와, 열여, 엉덩이도 좋아요. 스물, 스물, 와, 스물둘, 스물셋, 와,
24. 세상에 만상에 25. 행복한 아침에 혈액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아, 됐습니다. 와! 박수! 아니, 못 이기겠네요, 진짜. 와. 이지영 MC는, 와, 29개. 대영 MC님은 넘사벽이에요. 근데 하늘에서 뚝 아, 여기서. 저는 여기서 네. 뚝뚝거려요. 무릎에서. 이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도 관절이 안 좋은 거죠. 세 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네. 근데 너무너무 잘하셔가지고 지금 보시면 ANMC도 다 완벽하게 다 성공했어요. 완벽하게 다 성공하셨습니다. 네. 그렇죠. 재용 MC는 제가 봤을 때 아까 보니까 횟수가 거의 30대로 가야 돼요. 와. 아, 그럼 이제 전 들어가도 되죠? 네, 거꾸로 하셨습니다. 아, 예. 자, 재용 MC님 상으로 의자 드릴게요. 아, 너무 잘하셨어요. 네. 제가 지금 나온 김에 네. 우리 해군쌤의 특급 처방. 방금 보시면은 적세끈과 백세끈 한 방에 잡으실 수 있는. 네. 지금부터 너무 훌륭하신데. 자, 후들거려요. 자, 우리 선생님 편하게 쉴 수 있게. 네. 후들거립니다. 그래서 살살 하셔야 돼요. 네. 선생님. 오신 김에 제가 또 그냥 보내드릴 수 없잖아요. 바로 컬러 근육 만들기 운동 한 번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동작은요. 뒤꿈치 들고 와다다 동작인데요. 와다닥. 먼저 양발을 편하게 붙여주신 상태에서 양손은 살짝 합장한 상태. 네, 이 상태에서 상체 살짝 숙여주시고 너무 많이 숙이지 마세요. 무릎은 살짝 굽혀주시고 우리 나이가 드신 분들, 무릎이 안 좋으신 분들은 등받이가 있는 의자를 손잡이로 잡아주시고 따라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뒤꿈치를 들어서 오른발 한 발짝, 왼발 한 발짝 옆으로 사이드 다시 돌아올 거예요. 돌아오고 자, 뒤꿈치 들고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아, 좋아요. 셋. 네. 자, 이 동작을 네. 꾸준히 해주시다 보면은 이 하체 근력 강화 운동에도 도움이 되지만 몸속 코어를 바로 잡아주고요. 골밀도를 높여줘가지고 이 낙상으로 인한 골절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 동작입니다. 우리 선생님 너무 잘하고 있어요. 아, 이게 스텝 밟는 거, 그 춤추는 건데. 네네. 네. 아, 잘한다. 잘한다. 이거잖아요. 네, 가장 중요한 선생님 뒤꿈치가 지금 안 들렸어요. 뒤꿈치를 들고 뛰셔야 돼요. 네. 그 춤에다 네. 뒤꿈치만 들면 맞습니다. 되죠. 시작. 지금 ANMC. 아, 근데 저 왜 이렇게 아까 사진 엄청 점수 많죠? 좋았잖아. 왜 그래. 자, 갑시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좋아요. 하나, 둘, 하나. 셋. 근데 넷. 이게 저는 그냥 하나, 체중이 그냥 둘. 앞으로만 쏠리는데 네네네. 이게 코어에 힘을 주고 해야 되는 거죠? 쏠리는 이유는 코어에 힘이 없기 없어서. 때문에 코어 근육이 없기 때문에 쏠리는 거예요. 옆으로 힘 봤을 주고? 때도 내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계속 한다. 상체가 흔들린다. 제가 코어 이래요. 근육이 없다는 거예요. 자, 가장 중요한 건 코어 근육 확실하게 잡아주시면서 하나, 둘, 셋, 넷. 자, 보세요. 상체는 거들 뿐이에요. 보세요.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이게 바로. 상체는 거들 뿐. 네, 오케이,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두 분 너무, 지금 보니까 너무 잘하셨고요. 옆으로 사이드로 살짝만 움직이시면 됩니다. 너무 많이 움직이지 않으셔도 됩니다. 두 번째 동작으로 제가 바로 넘어갈게요. 네. 자, 컬러 근육 만들기 두 번째 동작은 손 뻗어서 터치예요. 니 터치. 자, 쭉 양손 뻗어주시고요. 발은 편하게 서주시면 됩니다. 쭉 뻗어서, 자, 오른발 들어서 터치. 좋습니다. 오, 잘하시네. 이건 좋아요. 안정감 있게. 자, 왼발 들어 터치. 한 번 더. 오른발 들어 터치. 왼발 들어서 터치. 자, 이 동작 같은 경우도 계속 해주시면 전신 근력과 균형 감각을 키워주고요. 쉽게 체형이 틀어지지 않는 걸 막아주면서 근골격계 질환에도 예방이 되는 동작이에요. 아, 너무 완벽합니다. 지금 굉장히 두 분 다 역시 아까 스티커 붙인 대로 안정감 있게 잘하고 계십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이것도 힘드네. 정말 신나는 음악에 맞춰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악 다리 모아주시고요. 합장. 자, 시청해보 따라해 보시고요. 음악 주세요. 장체. 하나, 둘, 셋, 넷. 들어서 하나, 둘, 셋. 자, 조금 빠르게 하나, 둘, 셋, 넷. 상체는 거들거리야. 좋아요. 더 힘주고. 신나. 우리 선생님 너무 신나게 잘하신다. 세상에. 잘했어. 너무 잘했어. 자, 이번에 쭉 벌어 뒤터치 갈게요. 오른발 시작. 하나, 둘. 아, 좋았어. 에이, 이제 머리 걸그룹 같다. 너무 잘한다. 너무 완벽해. 우리 선생님들 칠 때가 느껴지지가 않아. 이게 무슨 일이에요? 좋습니다. 아. 자, 세븐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우리 NMC 제가 너무 뿌듯합니다. 오늘 네. 하루 너무 뿌듯했어요. 많이 늘었죠? 네, 선생님 그만하세요. 아유, 고생 그만해요? 많으셨습니다. 아유, 더 해주고 싶은데. 두 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행운쌤의 오늘 꿀 원팁.
자, 이 몸을 계속 움직여 주셔야 됩니다. 근력 운동 여러분 힘들지만 꾸준히 근력으로 채워 주셔야 건강한 몸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꾸준히 해주세요. 화이팅! 자, 지금까지 혜문쌤이었고, 들어가는 혜문쌤 근력 채우면서 들어가! 네. 아유, 고생하셨어요. 아, 오늘 재밌어요. 춤추는 것 같고. 그래도 참 다행스러운 건 네. 예인 씨가 좀 늘었죠. 드디어 이제 근육이 채워졌다는 거. 제가 원래 검사만 맨날 70대로 나와가지고 오늘 뭐 이악 물고 해봤습니다. 맞아요. 네. 전 그 나이 때 날랐어요. 날라다녔어요. 야, 다시 한번 날리기 위해서는 네. 또 우리가 운동을 했으니까. 그럼요. 근육은 역시 먹는 걸로 좀 채워줘야 되잖아요. 뭔가 좀 먹어줘야죠. 네. 오늘도 그래서 준비된 게 있는지 궁금한데 네. 김정아 선생님이 소개해 주신다고요? 네, 오늘 준비한 음식은요. 고단백, 저칼로리, 근육 밥상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고단 저칼. 최고인데요? 고단백 그렇죠. 저칼로리? 네. 근육이 생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밥상인데요. 오늘 준비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를 좀 설명을 드리자면 앞에 북어 보이시죠? 네. 예, 북어하고 그리고 북어를 이용한 북어 강정이 돼요. 우리 닭강정은 들어보셨을 텐데 북어 강정은 조금 생소하실 수가 있는데 이제 재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북어를 준비해 주시고요. 북어에 밑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소금, 후추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양념을 곁들여야 되기 때문에 파, 청홍고추 그리고 튀길 때 튀김옷으로 사용되는 달걀이랑 또 고구마 전분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북어를 손질하는 방법인데요. 이렇게 한 10분 정도를 불려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통통하게 말랑말랑하게 불거든요. 여기에 소금, 후추 간을 해서 미리 재워놨고요. 튀김옷을 전분이랑 달걀을 잘 풀어가지고 한 입 크기로 지느러미랑 장 가시를 제거를 한 다음에 이렇게 썰어가지고 160도에서 한번 튀겨냅니다. 그리고 나서 다 건져낸 다음에 기름을 한 180도 정도로 올리신 후에 2번 정도 튀겼거든요. 이렇게 2번 튀긴 이제 북어죠. 그래서 이제 강정 만들 준비가 북어는 이제 완성이 됐고요. 그 후에 양념을 좀 만들어 볼게요. 양념이 들어가는 재료는 이제 강정을 만드는 뭐 여러 요리에 활용을 하실 수가 있지만 우선 재료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추장이랑 물엿, 고춧가루, 깨소금, 물, 참기름이 들어가고요. 아까 청홍고추랑 파는 이렇게 다져서 준비를 해주시고요. 여기 다진 마늘까지 준비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선 양념을 좀 한번 끓여가지고 잘 섞어 볼 텐데요. 자, 우선 고추장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팬 하나로 다 완성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물엿, 고춧가루, 깨소금, 물, 다진 마늘까지 넣어주시고요. 김정은 선생님도 손이 빠르시네요. 빨리 감기 한 줄 알았습니다. 참기름까지 넣어가지고, 좀 매콤하네요. 잘 섞어주세요. 떡볶이 양념이잖아요. 네, 그렇죠. 여기까지 매콤해요. 좀 매콤한 향이 나죠. 떡꼬치 이렇게 소떡소떡 네. 하는데 발라먹는 여러 요리에 활용을 하실 수 있으니까요. 좀 넉넉하게 만들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파르르 끓으면 이때 양파? 뭐야? 다진 다진 파입니다. 정말 그리고 맛있겠네. 홍고추, 청고추 비빔국수에 먹어도 맛있겠네. 넣고 불을 꺼주시면 돼요. 차게 해서. 연한 물이야. 금방 하네. 떡볶이, 비빔국수 네. 뭐. 자, 이렇게 바로 꺼주시면 됩니다. 배고프네요. 양념만 봤는데 배가 고프네요. 양념장 냄새만 맡았는데도 그렇죠. 지금 약간 걸쭉해졌잖아요. 네. 걸쭉해졌으면 여기에 이제 2번 튀겨낸, 바삭하게 튀겨냈거든요. 네네. 이거로 이제 넣어주시면 돼요. 넣어가지고 이렇게 가볍게 섞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완성이고요. 물론 네. 따끈할 때 드셔도 맛있지만 식어도 향 봐. 예, 네. 간이 잘 스며들어가지고 네. 굉장히 맛이 좋거든요. 이거 요거를 이제 술안주로도 좋겠는데요. 그러네요. 튀김에다가 양념 바르면 뭐 맛있죠. 근데 북어 몸에 좋은 건 다 알고 계실 텐데 맞아요. 근육 채우는 거랑은 어떤 연관이 있어요? 네, 보통 이제 소고기 100g에는요, 근육의 양, 그 단백질의 함량이 19.3g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황태에는요, 100g당 단백질의 양이 79g이 들어있어서 사실 소고기보다 4배 정도 더 높다고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메티오닌 아미노산이 들어있는데요. 이거는 지방으로 오염된 혈관 독소 제거에 도움이 돼서 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또 미오신 단백질 성분이 황태에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근육 강화에 효과가 있어서 운동량이 적은 겨울철 단백질을 보충하는 데는 굉장히 좋은 식재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준비되어 있거든요. 네, 여기 이렇게 있는 나만 네. 나만 특별 못 먹어. 네. 그러니까 이게 게스트를 잘 모십니다. 맛이 어때요? 맛있겠지 뭐. 한번 먹어봐. 저도요. 아, 선생님 거 뺏어 먹어도 돼요? 얼른 먹. 옆에 앉은 거예요. 와. 좀 드릴까? 아니, 괜찮아요. 여기 있는 거 오미자차인가요? 그래, 옆에는 오미자차 같아요. 그렇죠? 곁들여서 먹는. 같이 곁들여 먹는 게 좋죠. 사실은요, 나이 먹으면은 소화가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갖고 고기를 많이 먹은 날은 정말 소화가 많이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소화가 좀 잘 되는 걸로 먹어야지. 단백질 섭취가 부족한 거 아닌가. 자, 요런 식단으로 한번 근육 채우는데 도움을 받아보시고요. 네네. 그다음에 근육을 채우려면 아무래도 이제 단백질 식단이 중요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럼요. 그거 특급 처방이 이것과 관계가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제 마지막 근육을 충전하는 특급 처방이 있는데요. 완전 단백질을 먹어라가 이제 마지막 특급 처방입니다. 중노년층일수록요, 이제 근감소증을 예방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단백질도 채우고 근력도 보충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제 우리 남성 노년층의 48%, 여성 노년층의 60% 정도가요. 1일 권장량 이하의 단백질을 보충하고 있다는 게, 섭취하고 있다는 게 이제 연구 결과로 밝혀졌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아무래도 고기를 좀 그쵸. 피하게 되고 소화가 좀 안 되고요. 네네네. 또 이제 씹는 능력도 이제 좀 떨어지시고 네. 하니까 단백질을 섭취하시는 게 조금 힘드시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중년과 노년층에서는요, 단백질 섭취가 쉽지 않은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이실수록요, 사실은 맞춤형 단백질 섭취하시는 게 굉장히 단백질 보충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요, 요즘 이제 즐겨 먹는 게 이게 산양류 단백질. 산양류 단백질이거든요. 그 앞에 이렇게 다 여기 있어요. 놔두겠죠. 산양류 단백질은 제가 소화까지 도와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 소화도 나이 먹으면 소화도 진짜 안 되거든요. 네. 소화까지 도와주는 것 같아서 제가 산양류 단백질을 요걸 먹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 산양류는요, 우유보다 소화가 잘 되기 때문에요. 선생님께서 굉장히 좋은 선택을 하신 겁니다. 일반적으로 산양류는요, 모유랑 굉장히 구성 성분이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우유를 마시면 보통 소화 잘 안 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렇죠. 특히 저 안 돼요. 저도 그래요. 우유 먹으면 소화가 안 저도 돼요. 그래요. 네네네. 보통은 우유에 들어있는 이제 단백질 유당 성분이요, 우리가 소화를 못 시키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산양류에는요, 이런 우유에 들어있는 소화를 잘 못 시키는 알파에스원 카제인이라는 성분이 이제 단백질이 거의 없고요. 우리 모유에 소화를 잘 시키는 베타카제인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소화 흡수가 더 잘 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관련돼서 뭐 실험한 거 있지 않아요? 식사랑에서? 네, 맞습니다. 실제로요, 산양류와 우유에 식초를 넣어가지고 응고를 좀 시켜봤더니요, 입자의 크기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이 뭉침 현상이 사실은 작다는 거는요, 당연히 우리 몸속에서 소화 흡수가 더 잘 된다는 거를 나타내 주는 겁니다. 저희 아버지가 근육 빠지면서 단백질 드시거든요. 산양류 단백질 드시고부터 속이 좀 더부룩한 게 풀렸다고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버지만 그래? 어머니는 안 그러시고? 아버지가 좀, 네. 근데 우리가 태어나서 처음 먹게 되는 게 모유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모유하고 성분이 비슷한 걸 먹으면 우리 몸에 훨씬 더 보호가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이 모유를 완전 식품이라고도 하잖아요. 이 면역력을 높여주는 다양한 성분과 영양소가 풍부하기 때문에 남녀노소에게 모두 적합한데요. 그런데 성인이 되셔가지고 모유를 드시긴 조금 그러시죠. 그래서 산양류가 인간에게 적합한 모유와 성분이 상당히 비슷하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거죠. 네, 산양류가 이제 배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구성이나 성분이 모유랑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단백질 함량은요, 사실은 모유보다 오히려 더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산양류 같은 경우에는요, 100g당 단백질이 약 3.6g 정도로요, 우유보다도 많고 모유에 비해서는 약 3배 정도 더 많거든요.
뇌의 근육이 감소되는 중장년층의 경우에는요, 효과적인 단백질 공급원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혈당을 조절하고 당뇨병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네, 실제로 산양류와 또 혈당에 대해서 재미있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재미있는 실험이 있는데요. 뚱뚱한 쥐를 두 그룹으로 나누어 가지고요. 두 그룹 모두에게 고지방식으로 식사를 하게끔 했습니다. 그리고 한 그룹에는요, 산양류 단백질을 추가로 더 먹이로 주었는데요. 네. 그 결과 산양류 단백질을 먹이로 준 쥐들에게는요, 혈당이 7% 정도 상승을 했고요. 그렇지 않은 쥐에게는 혈당이 무려 12%나 상승을 했습니다. 그 결과를 보아도요, 혈당을 조절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또 산양류 단백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밖에도 저는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가요. 체중 감량에 도움을 준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확인을 좀 해보고 싶어요. 네, 맞습니다. 산양류에는요, 또 우유랑 좀 다른 특징을 말씀드리면요. 산양류의 중세지방산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풍부하거든요. 네. 이 중세지방산이란 건 뭐냐면요. 길이가 아주 짧아가지고요. 체내에서 흡수가 굉장히 잘 되고 체지방으로는 축적이 잘 되지 않는 착한 지방을 말하거든요. 이 착한 지방이라고 불리는 중세지방산이 우유보다 약 2배 정도 더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더 이 산양류에는요, 이 중세지방산이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데 더 도움을 주기 때문에요. 뇌졸중이나 각종 심장에 관련된 심내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도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앞에요, 산양류 단백질을 이제 준비를 했거든요. 한번 맛을 좀 보시면 어떨까요? 이미 먹고 있었어요. 아, 네. 정 선생님이 권해줄 때 먹었어야 되는 거. 잘하셨습니다. 아니, 되게 부드럽고, 그쵸? 네, 고소한 맛이 나요. 네. 근데 우유랑은 또 살짝 다른. 우유하고 맛이 아니, 달라요. 저는 그냥 그렇죠. 산양류 단백질이 우유 대신에 우유가 소화가 안 되니까 먹는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쭉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이상이었네요. 네. 이런 이제 그 산양류가 우유를 비교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네. 굉장히 많지만요. 사실은 우유를 가리는 거는 사실은 크게 의미는 없어요. 네. 둘 다 사실은 굉장히 좋은 식품인 건 당연하고요. 각자 자기와 맞는 나이와 자기 건강 상태를 비교해서요. 자기한테 맞는 걸 선택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이들한테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아이들. 그렇죠. 맞습니다. 이 산양류 같은 경우는 앞서서 두 선생님이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소화도 잘 되고 혈당 관리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중장년층에 더 좋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거기에 한 가지 좀 더한 후에는요. 산양류 같은 경우는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하는 성분 자체가 들어있어요. 이것은 노화를 억제해주는 물질인데요. 우유에 비해서 3배에서 4배 정도 이상 더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 뉴클레오타이드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DNA를 구성하는 물질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노화세포에서는 생성이 되지 않고 젊은 세포에서만 만들어진다고 하니까요. 중장년층에게 산양류를 조금 더 권할 수 있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네. 산양류 단백질도 먹을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까? 네, 하루 권장량이 55에서 70g 정도이기 때문에요. 적정량을 꾸준하게 드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식약처에서 기능성 인정받은 제품인지를 확인하시는 게 좋겠고요. 또 단백질 대사에 지장이 있으신 신장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전문가와 상의 후에 드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네, 이어서 오늘 퀴즈 있습니다. 네, 오늘 퀴즈 바로 드리겠습니다. 프리바이오틱스 성분이 풍부해 소화 흡수가 용이하며 단백질 보충과 혈당 관리, 또 장 건강에도 도움을 주는 이것은 무엇일까요가 오늘의 퀴즈입니다. 네, 지난주 정답입니다. 네, 지난 정답은 돌외 잎이었습니다.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서 당첨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김영재 씨 오늘 도움이 좀 되셨어요? 아, 근육 좀 그럼요. 채우시겠어요? 아니, 아침부터 운동을 했더니 그냥 기분이 상쾌하네요. 행복한 아침인 네.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많이 배웠습니다. 오늘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아유, 별 말씀. 네. 네.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오후부터는 날이 좀 풀린다는 네, 거죠? 오늘은 그래도 네. 기온이 다 영상권이고 날이 좀 풀려서요. 예년 수준보다 조금 더 나을 수도 있다 그래요. 오늘 외출하실 때는 조금 어제보다는 네, 그 네. 두툼한 패딩보다 상황에 따라서 좀 겉옷 챙겨 입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